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파이토치를 우리가 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튜토리얼과 그다음에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이제 15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자유롭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이투치의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경쟁자 또는 이제 대체제 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로는 이제 텐서플로우 또는 이제 뭐 MXNet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파이토치를 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파이토치가 좀 싫다 하시는 분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본인이 텐서플로우로 코드를 짜서 이제 진행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파이토치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플렉서블하고 좀 더 이제 파이썬에 충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텐서플로우보다는 이제 파이토치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더욱더 이제 증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파이토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파이토치에 관련된 튜토리얼로는 이제 굉장히 일단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 이제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와 관련된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튜토리얼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팔토치 기반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만약에 이제 NLP에 관심이 있다. 좀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나 번역이나 아니면 뭐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호깅페이스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한번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허기 베이스는 지금은 이제 또 텐서플로우로도 이제 굉장히 좀 호환이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파이토치 기반으로 애초에 좀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파이토치를 배우면서 이 허깅 베이스도 좀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허깅 베이스 관련해서는 이제 또 수업의 중반부나 후반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이제 뭐한 가지 타임 시리즈에 대한 이제 리그레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언서튼티를 고려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또 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여기 나와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그럴 때는 GPy토치를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 좀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 파이토치 기반으로 이제 여러 유명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여러 유명한 모델들을 이제 구현하고 이제 정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파이토치 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 종료 후에는 이제 홈워크 1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홈워크 1은 이제 코드 한 줄 작성하시면 됩니다. 코드 한 줄. 근데 이제 코드 한 줄이긴 한데 이 코드 한 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업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주의 깊게 제가 이 숙제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이토치의 이제 15로 나중에 숙제가 나갈 텐데 그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이토치 좀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그 중에서 이제 코드로 넘어가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파이썬의 좀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뭐 여기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라는 한 가지의 이제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한 가지의 이제 클래스를 여기서 이제 정의해주고 있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클래스 안에 nn.모듈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nn.모듈은 여기 이제 정확하게는 토치.nn.모듈의 약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nn 모듈이라는 또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라는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의 느낌입니다. 뭐 실제로 뭐 상속받는 거고 그래서 상속받는다는 것은 자 여러분 뭐 뭔가 뭐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한 뭐 세금은 좀 내긴 하겠지만 그 재산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n 모듈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nn 모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변형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 미분을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을 이제 파이토치에서 기본적으로 서포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런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것을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기능들은 우리가 그대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아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이제 그 컨스트럭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랄까 좀 파이썬의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라서 여기서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밖에서 결국에는 이제 호출을 할 거예요.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클래스에 대한 이제 인스턴스를 그죠? 마치 얘가 이제 많이 비유하는 게 붕어빵 툴이면 실제 붕어빵 하나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할 때 이것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따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컨스트럭터가 이미 호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점은 마치 파이썬 기본 문법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self.linear stack 또는 self.flat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self.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instance variable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른 함수에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코드 설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코드를 설명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패션 엠리스트 우리가 그냥 엠리스트는 이제 0에서 9까지의 이제 손글씨 숫자 데이터고 패션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션 데이터입니다. 상의, 하의 그런 이제 데이터고요. 이제 그 패션 엠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변형으로 15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배웠을 것입니다. 그죠? 15 알고리즘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원핫이 있고 원핫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덱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각 복화마다 우리가 인덱스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뭐 0번째 복화, 너는 뭐 5번째 복화. 그죠? 그걸 이제 표현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5번째 복화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죠. 또는 얘를 그냥 우리가 만약 표현만 한다면 얘를 그냥 우리가 뭐 오라고도 그냥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베딩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V는 이제 인베딩 벡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베딩 여기 나와 있는 인베딩 매트릭스 E에 이제 5번째 로우를 가지고 오면 이제 이거에 대한 또 워드 벡터를 이렇게 V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평균을 내주고 이제 평균을 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VS를 만들고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웨이트 매트릭스 곱해서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복화를 좀 이제 예측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가 y-이 이제 우리가 예측한 그죠? 우리가 예측한 값이고 실제 정답치 그것들에 대한 이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로스를 매기고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식으로 학습이 된다. 여기서 학습의 주체가 되는 건 뭐다? 여기 나와 있는 E라는 웨이트 매트릭스랑 U라는 웨이트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죠?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뭐 우리가 직접 이거를 그냥 개념으로만 배웠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데 그 전에 이제 15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우리가 콜앱으로 이제 왔고요. 콜앱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아마 여기 나와 있는 파일 두 개를 온라인 강의실에 올려드릴 텐데 그 온라인 강의실에 이제 들어가 있는 파일을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옮기시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구글 드라이브 키시고 그죠? 웹에서 구글 드라이브 키시고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강의실에서 받은 파일 두 개를 이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그러니까 이제 옮기시면 짜잔 하고 이제 파일이 두 개가 나올 거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콜앱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아마 지금은 이제 이 화면이 보이게 될 거고요. 자, 먼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뒤에서 활용할 이제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불러오는 이제 우리가 활용할 모듈을 이제 불러오는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임포트 토치가 이제 파이 토치를 우리가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토치 안에 있는 모듈에서 토치라는 모듈 안에 또 있는 NN이라는 모듈을 우리가 불러온다 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불러온 다음에 얘네들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제 정말 세부적인 하나하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을 어떻게 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직접 이제 여기서 코드를 추가해서 코드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직접 프린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듈을 우리가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패션 엠리스트나 아니면 그냥 엠리스트나 아니면은 뭐 사이퍼10 그런 것과 같은 유명한 벤치마크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투치 비전이라는 이제 모듈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패션 엠리스트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셋이라는 우리가 모듈을 위해서 불러왔고 그 안에 이제 패션 엠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올 건데 패션 엠리스트라는 게 우리는 어쨌든 다운은 받아야 되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에 받든 우리의 컴퓨터에 받든 그죠? 이제 여기 콜앱에서 실행하게 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 우리가 받을 데이터가 이제 위치할 경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 또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닌 걸 받을 것인지 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없으면 다운 받을 거냐? 이미 받아놓은 게 아니면 그럼 이제 true라고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트랜스폼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미지로 치면 이미지가 만약에 뭐 굉장히 고해상도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우리가 약간 리스케일을 해서 32 by 32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얘를 뭐 우리가 로테이션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얘를 약간 좀 트랜스레이션 시켜준다든지 그죠? 그런 변형들 또는 이제 각각의 픽셀 값이 0에서 255 사이일 텐데 그것들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즈 정규화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곳에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폼에 이제 투 텐서라고만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이미지의 픽셀 값을 0에서 1 사이로 바꿔주는 또 정규화를 시켜주는 원래는 이제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이제 이미지의 픽셀들이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우리가 정규화 시켜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투텐서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받았으면 또 뭘 해야 될까요? 트레이닝 데이터 받았으면 테스트 데이터도 우리가 받아야겠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지만 일단은 트레이닝과 테스트 두 개만 있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뭐 Shift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여기 앞에 있는 걸 먼저 실행을 해주었어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앞에 거를 실행을 해주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듈들을 불러왔고, 그러면은 이제 얘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뭔가 좀 이제 다운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죠? 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또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는 패션 앱리스트는 데이터가 5만 장 트레이닝과 여기 만장이 이제 테스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어요. 아직은 안 배웠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이 5만 장을 한 번에 우리가 사실 학습하는 것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에요. 5만 장 다 보고 이제 학습을 한다, 업데이트한다. 또 5만 장 다 보고 업데이트한다. 얘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야 이제 답지랑 비교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 한식 한 권을 다 풀려면 만약에 뭐 한 달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제 답지랑 비교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중간중간 풀어나가면서 이제 한 32문제 풀었을 때 이제 답지 비교. 그리고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배웠겠죠. 그 상태로 또 32문제 또 풀고 답지 비교하고. 그 과정대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미니 배치 단위로 우리가 이제 학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배치 사이즈 64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제가 32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64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64개에 대해서 또 우리 모델 학습하고 또 64개에 대해서 또 학습하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학습해 나간다 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5만 장의 데이터를 일단 트레이닝만 생각하면 5만 장의 데이터를 우리가 32개씩 그죠? 이렇게 그룹을 나눠줘야겠죠, 분리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로더라는 친구가 해결해 줍니다. 데이터 로더에 트레이닝 데이터 넣고 배치 사이즈 넣어주면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인 데이터 로더가 알아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배치 사이즈로 구성을 시켜주고 네, 여기는 이제 64죠. 배치 사이즈로 구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는 이제 CPU상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의 보통 컴퓨터 상에 이제 하드웨어에 이제 하드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러오게 돼요. 메모리에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제 모든 이 여기 나와 있는 5만 장 전체 데이터를 이제 GPU 메모리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굉장히 메모리가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이미지 데이터가 이제 뭐 패션 앱리스트는 다 어차피 뭐 흑백 데이터고 크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굉장히 라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모든 거를 다 GPU 메모리에 못 올려요. 우리는 연산은 이제 GPU에서 돌아가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메모리가 있고, 램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GPU 메모리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제 여기에 얹어놓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산하고. 근데 또 여기 이제 하드나 SSD가 있고. 근데 또 모든 데이터를 또 메모리에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또 메모리가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GPU 연산할 동안 이제 메모리 여기 올려놓고, 그다음에 GPU 연산 끝나면 이제 여기 넘겨주고, 여기 넘겨주면 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이제 메모리에 올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로더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로더를 이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로더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어디서 가져왔나요?
여기 나와 있는 패션 앱리스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패션 앱리스트는 데이터가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돼요. 한 가지는 이미지 데이터, X죠. 이미지 X 데이터. 그다음에 한 가지는 레이블, Y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데이터 로더를 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일단 데이터 로더가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x, y로 우리가 이제 루프를 돌릴 수가 있게 되고 이 x의 크기는 얼마냐, y의 크기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프린트 해보시면 x의 크기는 이제 64라고 되어 있죠. 64개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64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채널은 1. 채널은 왜 1일까요? 패션 앱리스트는 흑백 데이터이기 때문에 RGB 3채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사이즈 28 by 28이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64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64장이다? 배치 사이즈가 64개니까. 우리는 배치 단위로 하나의 배치 64개로 이런 배치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학습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제 크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 X 자체를 또 한번 프린트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러면서 각각의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CPU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컴퓨터에 일단 우리가 콜앱 환경에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GPU를 선택하시면 GPU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뭐 개인 데스크탑에서 이 구글 콜앱 안 쓰고 정말 데스크탑에서 이제 돌린다 로컬에서 그러면은 GPU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CPU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후다 어벨러블이 하면 이제 GPU가 이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몇 가지 드라이버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GPU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우리가 GPU를 쓸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CPU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정의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그 파워포인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유사하죠. 한번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거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됩니다. 뭐 여기 A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다음에 뭐 A, B, C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대신 여기서 바꾸면 이제 얘도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NN천 모듈이라는 이제 모듈을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우리가 활용하게 될 이제 제로 그라드와 같은 몇 가지 기능들을 따로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플래튼이라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함수를 활용을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플래튼은 이제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28 by 28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784로 하나로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 일단 우리는 CNN 같은 거 안 배웠으니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쓸 겁니다. 그래서 784로 우리가 인풋을 만들어 주고 여기서 이제 웨이트 곱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만들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784는 인풋이고 플래튼 시킬 거고 그러면 784에서 512로 가는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그리고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함수 우리가 렐루 아직 뭔지도 안 배웠어요. 이제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시그모이드랑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511을 한 번 더 해주고 그죠? 얘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또 렐로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512에서 이제 10으로 갑니다. 10으로 가는 건 이 10은 뭐다? 이제 클래스 개수입니다. 클래스 개수. 클래스 개수와 패션 앱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개수가 이제 10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10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밖에서 이제 모델이라는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를 우리가 생성해 줄 때 자동으로 이제 실행되는 이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준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거냐? 얘는 이제 딱 뉴럴 네트워크에 딱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forward라는 함수에는 뭘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냐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아까 784였죠. 벡터 784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처음 지금 x는 28 28이에요. 패션 엠리스트의 이미지 사이즈가 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인데 그 과정이 여기 forward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플래튼을 시켜준다. 플래튼을 해서 784로 만들어준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준다. 이 뉴럴 네트워크 이름이 여기 리니어 렐로 스택이라는. 얘를 512로 보냈다가 이제 511을 또 512로 보냈다가 얘를 또 10으로 보냈다가 이런 과정을 이제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의 이제 모델을 정리해 준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제 모델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준 것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여기까지는 이제 붕어빵 틀을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그 붕어빵 틀에서 우리가 하나의 붕어빵을 만들었다. 모델이라는 이제 한 가지 인스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모델 2 죄송합니다. 여기서 모델 2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은 이때는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하나 더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우리가 이제 to device를 하면 이 디바이스가 뭐였나요? CPU 또는 GPU였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럼 지금 만약 우리가 GPU가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GPU 메모리로 우리가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함수를 우리가 정해주고 있고 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거 우리가 배웠고 네, 옵티마이션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약자인데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서 미분 값을 구해서 우리가 디센트 해준다. 우리가 지난번에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펜미분 값 구해서 우리가 러닝 레인 해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줬죠. 그 과정을 해주는 걸 여기 옵티마이저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뭘 옵티마이저 할 건데 모델의 파라미터 모델.파라미터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델.파라미터스가 뭔지 한 번도 정의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nn.모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아서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이라는 여기 나와 있는 모델, 여기 나와 있는 모델, 여기 나와 있는 모델,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뉴럴 네트워크.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 안에 있는 파라미터,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가 여기에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델.파라미터스에는 이제 리니어 함수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리니어 함수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784 디멘션이 있으면 어쨌든 웨이트를 곱해야지 우리가 512로 보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웨이트들이 여기 nn.linear 리니어 안에 또 512에서 512로 보낼 때도 웨이트 매트릭스가 필요하겠죠? 얘가 또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 바이어스도 들어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굳이 뭐 바이어스, 폴스 이런 걸 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바이어스도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했나요,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일단 불러왔고 그 다음에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로스 함수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줄 것인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최적화 시켜줄 것인가도 정리했어요. 그 다음으로 남은 건 뭐다? 직접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꼭 트레인이 아니라 뭐 딴 거여도 상관없어요. 이거 자체는. 얘는 항상 이제 우리가 트레인이어야 하지만 이 함수 자체는 이제 뭐 트레인 뭐 보고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트레인을 할 텐데 트레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일단은 뭐 요 사이즈 자체가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이제 프린트하기 위한 용도고 자,
일단 모델한테 우리가 일단 트레인 할 거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모델점 이제 트레인이라는 것을 해주면 이제 모델에 있는 우리가 아까 봤던 러너블한 파라미터 W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 값, 미분 값들이 이제 우리가 저장이 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모델점 트레인은 우리가 앞에서 정해준 적이 없어요. 저기 모델 안에서 우리가 트레인을 같이 쓴다는 건데 모델 안에서 여기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죠. 이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트레인이라는 걸 뭔지 우리가 사실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속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네.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인하고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인하고 헷갈릴 수 있는 다른 겁니다. 얘를 이제 트레인 보고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자, 그러면 이제 모델점 트레인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 네, 일단은 뭐 얘를 그냥 트레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른 거다. 이 트레인과 이 트레인은 다른 거다. 이름만 그냥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가 아까 우리 만들었죠. 데이터 로더, 트레이닝 데이터 로더, 테스트 데이터 로더. 나중에 여기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로더를 집어넣어 줄 겁니다. 트레인 데이터 로더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이뉴머레이트를 해주면 여기 인덱스랑 같이 나와요. 인덱스랑 데이터랑. 근데 데이터는 아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그다음에 인덱스. 얘는 0, 1, 2, 3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얘를 이제 우리가 GPU상에 올릴 거고 또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GPU상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x, y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한번 보시면 자, 데이터 로더에서 우리가 불러와시는 거는 데이터 로더는 지금 한번 아까 봤을 때 64개의 배치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지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러오는 x, y도 이제 6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 전체 루프로 돌면서 우리가 64개씩 전체 데이터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GPU로 올리는 거는 GPU 메모리로 올리는 건 5만 자 데이터가 다 올리는 게 아니라 64개의 데이터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U 메모리를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델도 아까 GPU에 올려놨습니다. 모델도 아까 GPU상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모델에 이제 여기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과정이 수행이 되냐? 여기 forward가 시행이 돼요. 그러면은 x가 들어가서 아까 x는 28 28의 이미지였고 28 28이 들어가서 784로 플래튼되고 784라는 게 들어가서 511을 거쳐서 또 511 한 번 더 거쳐서 그리고 10이라는 이제 벡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굳이 이제 그 디멘션을 잡자면 자 일단 x는 64 바이 784가 되는 네, 그 784가 여기 나와 있는 이 x가 되는 거죠. 164는 이제 배치 사이즈 그죠? 배치 안에 이제 데이터 몇 개 있냐 그다음에 각각의 데이터가 이제 몇 디멘션이냐 이거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아니 여기서 512 이런 거 뭐냐 하시면 여기로 이제 우리가 하시면 또 64 바이 512로 바뀌는 거고 64 바이 또 64 바이 또 512로 바뀌는 거고 또 다시 하면 64 바이 10으로 바뀌는 거죠.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로지셋은 64 바이 10이 되는 거예요. 보통 로짓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 하기 전에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이 아닙니다. 소프트맥스의 인풋을 로짓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지금 이제 웨이트만 곱해줬고 소프트맥스 같은 거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로짓이라고 지금 이제 명명했습니다. 로짓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저기 코드에서는. 자, 어쨌든 우리의 이제 예측값이 나온 거죠. 예측값이 나왔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레이블이랑 비교하겠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로스 fn이 넣어줍니다. 크로스 엔터피 로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스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로스에 이제 우리가 백워드를 해주면 이제 미분값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분값이 계산이 됐으면 진짜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그걸 이제 옵티마이저 스텝이라고 우리가 이제 활용합니다. 아니, 교수님 요거는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분값을 계산을 해요. 그럼 이제 이전 스텝에서 미분값 계산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누적해서 계속 쌓이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제 미분값을 일단 0으로 우리가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미분값 계산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시켜주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미분값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로스 계산해서 이제 로스에 대한 그래프 미분값 계산하고 옵티마이즈 해주자. 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 nn.cross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것을 아직 이제 우리가 파이토치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nn.cross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는데 사실 얘에 우리가 네, 여기에 왜 우리가 지금 소프트맥스의 이제 인풋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값이 아니라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로스 FN.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뭔가요? 로스 FN에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의 이제 예측치와 레이블이 들어가는데 예측치로 지금 뭐가 들어가나요? 일단 소프트맥스 안응이 들어가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이제 누메릭한 이제 수치적인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은 값을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에 넣어줍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왜냐면은 소프트맥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소프트맥스 할 때 엑스포넨셜 계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엑스포넨셜이라는 게 만약에 x가 좀 약간 큰 값이다. 여기 아까 뭐 x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z라고 할게요. 그러면 z가 만약에 큰 값이다. 그러면은 엑스포넨셜의 z는 굉장히 큰 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그러면 굉장히 수치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엑스포넨셜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 왜 안 해도 될까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할 때 로그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걸 봤을 거예요. 어차피 로그랑 엑스포넨셜 하면 없어지는데 우리가 엑스포넨셜 Z 해서 값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로그 하는 것보다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냐 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약간 부가적인 거였고 어쨌든 자 트레이닝 할 때 이제 아시겠죠? 데이터에서 우리가 불러와서 데이터로드에서 값을 불러오고 이 X GPU에 올리고 이미지 레이블도 GPU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태워가지고 우리의 예측치 만들어내고 우리의 예측치와 정답지를 이제 비교해 주는 거죠. 로스로 구해서. 그 다음에 미분값 초기화해주고 지금 로스에 대한 미분값 계산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준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약간 과정의 중간중간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자, 그다음 테스트는 비슷해요. 테스트는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 한 가지 약간 몇 개 다른데 일단 모델점 트레인이 아니라 모델점 이벨 얘는 이제 이벨루에이션의 약자겠죠. 평가. 그래서 모델점 트레인이 아니라 모델점 이벨로 일단 해서 우리가 이때는 그러면은 굳이 미분 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죠. 테스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그라디언트 값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를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고 얘네들을 이제 흘려만 주겠다. 포워드만 해주겠다. 빼고도 없이.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것들은 이제 성능을 재기 위한 것들이고요. 뭐 정확도 같은 걸 이제 이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만약에 좀 중간중간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접 이제 프린트를 이제 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트레이닝 함수를 정리해 준 거고 테스트 함수를 정리해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실제로 시행을 해주는 겁니다. 트레이닝에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떨어졌고 테스트에는 테스트 데이터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 안에 트레인 데이터 로더가 들어가서 쭉쭉쭉 테스트에는 테스트 데이터 로더가 들어가서 쭉쭉쭉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에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에폭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5만 장의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트레이닝에서 얘를 32장, 64장씩 이제 쭉쭉쭉 그룹 나눠가지고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반복하면 5만 장이라는 것을 한 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1에폭이라고 봅니다. 발음은 이제 뭐 약간 에포치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케바케 정답은 없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공부해도 되겠냐? 뭐 문제집 한 번만 풀어도 되겠냐? 똑같은 문제집도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봐야지. 뭐 수능 기출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풀어봤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얘를 2번 반복해서 풀자. 3번 반복해서 풀자. 4번 반복해서 풀자. 이 똑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5번 반복해서 풀자인 겁니다. 그래서 5번 반복하는데 트레이닝 이제 하고, 그럼 이제 5만 장에 대해서 트레이닝 다 하고, 그럼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 확인 한번 하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트레이닝 한번 확인하고, 테스트 한번 확인.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과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성능이,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패션 엠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파이토치의 설명을 제가 이제 했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15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